자녀가 부모의 말에 짜증을 내거나 무시할 때 가슴 한켠이 아프진 않으신가요?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를 찾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시죠?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부모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는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던 자녀들이 이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지요. 제가 얼마 전 상담소에서 만난 70대 어머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었는데 요즘은 자녀들과 대화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신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애들은 이제 제 말은 귀찮아하기만 하고. 이런 고민은 이분만의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철수 할아버님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 씨는 아들 준호와 함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새로 산 휴대폰에 대해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아빠, 이거 이번에 나온 새 모델인데 진짜 대박이에요. 요즘은 다 이거 쓴다니까요. 카메라 화질도 엄청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요. 준호의 눈은 반짝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들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기존 폰이랑 뭐가 다른데? 그러나 준호는 아버지의 질문에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진짜 이런 것도 모르세요? 요즘 폰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아빠는 이런 기술 같은 거 전혀 모르시잖아요. 준호의 말투는 다소 경솔했고 철수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철수 씨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넌 지금 나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무시하고 싶은 거야? 이 말에 준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스쳤고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답답해서 그랬어요. 준호는 자신의 말이 아버지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답답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정말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설명할 때 존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단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후에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 폰은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서 상황에 맞게 촬영할 수 있죠. 이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자녀가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고 태도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부모의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돕는 훌륭한 대화법입니다. 철수 씨는 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대화는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고, 철수 씨는 아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작은 대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의 대화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않기로 다짐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큰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철수 씨는 결혼을 준비 중인 아들 준호가 전세 자금을 요구하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죠. 아빠,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해주시던데 아빠는 저 도와주실 거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고 철수 씨는 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얽혔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침묵한 뒤 차분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알아보는 집이 얼마나 드는데? 준호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소 억 단위는 있어야 해요. 아빠, 이 정도도 안 해주시면 제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철수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불안함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경제적 지원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깊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철수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부모의 사랑은 돈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란다. 내가 부모를 돈으로 판단하면 정말 가난해지는 건 너야. 결혼은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책임질 몫이야. 이번에도 앞으로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 말은 아들에게는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지만 철수 씨는 아들이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움과 실망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답답해서 그랬어요. 준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들의 반응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답답한 건 이해한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내가 어른으로서 처음으로 스스로 책임질 일이야.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내가 진짜 성장할 수 있어. 이 대화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독립심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철수 씨는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경제적 지원이 자녀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로 인해 자녀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결국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아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래,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렴. 손주를 돌보느라 고생하던 영희 씨는 어느 날 아들 내외로부터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육아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생활 리듬이 다 깨진다고요. 아들의 말에 영희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손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를 떠올리며 자신이 해온 모든 일이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지적뿐이라니.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숨을 고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렴. 그리고 손주를 아들에게 건네며 덧붙였죠. 엄마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셔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던 건데. 그들의 반응은 영희 씨에게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노력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단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렇게 깎아내리면 엄마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너희가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너희 손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영희 씨의 말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에게 자신의 노고를 돌아보게 하고 그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자녀는 부모의 가치를 다시 존중하게 됩니다. 영희 씨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길 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영희 씨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모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한 이유는 너희가 더 나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단다. 이제는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야. 영희 씨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육아 방식의 차이를 넘어 가족 간의 이해와 존중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녀는 부모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영희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스스로의 방식으로 육아를 해나가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지금 왜 그런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는 때로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잔소리는 갈등을 키우기 쉽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영희 씨는 아들 민수가 방을 치우지 않아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고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 순간 영희 씨는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자신의 말이 민수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희 씨는 숨을 고르고 대화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내가 한 번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요청이었지만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민수가 자신의 방을 치우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게으름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춘기라는 시기는 정체성과 자아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부모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거나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영희 씨는 민수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방을 치우는 것이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공간을 정리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어떤 기분인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래. 이렇게 말한 후 영희 씨는 민수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방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사춘기 자녀는 종종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영희 씨는 민수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민수는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단순한 잔소리나 지적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영희 씨와 민수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앞으로도 민수와의 소통에서 감정을 존중하고 그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혹시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줘.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영희 씨는 딸 소연과 대화 중에 소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듣고 그 순간 대화를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의 감정이 격해진 것을 느끼고 영희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 내가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혹시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녀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부모의 신뢰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성인 자녀는 지나친 간섭을 싫어하지만 부모가 믿고 기다려준다면 스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희 씨는 소연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소연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부모로서의 지지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늘 어렵지만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희 씨는 소연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한마디로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접근은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을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희 씨는 소연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대화법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연이 힘들어할 때마다 영희 씨는 그녀에게 필요한 공간을 주고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희 씨는 소연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언제든지 부모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대화법들이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부모와의 소통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영희 씨와 같은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